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채널 김도현입니다. 이번 분석할 사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영동에 있는 대원 상록수 노영 1차 아파트입니다. 자, 오랜만에 제주 아파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관심이 갈 만한,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있는 아파트는 아닙니다. 이렇게 소형 단지, 약간 인구 밀도가 낮은 곳의 소형 단지, 이런 물건들에 대한 분석은 토지 물건 분석, 공장 물건 분석만큼이나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치의 산정, 예상되는 가치의 그 구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서 시장 참여하고 있을 예상되는 예상 수요자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본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물건들이. 자, 그런데 이것이 한 번, 두 번이나 유찰되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아파트가 드디어 두 번씩이나 유찰되고 있습니다. 제주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또는 제가 뭐 제주도를 자주 가다 보니까 실제 가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유찰될 거라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소형 단지는 두 번도 유찰될 수 있다. 제주도 부동산의 경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외지, 그러니까 육지 사람들의 어떤 자본이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시장, 그리고 제주도민, 제주도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그 사람들 간의 어떤 시장,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 물건은 외지의 사람들에 의해서 구입된다기보다는 제주도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제주도민들 시장 안에서 반응을 보이고 누군가 구매를 할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그 제주도 내부 자체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주 노영동 대원 상록수 노영 1차 아파트 1층입니다. 거기다가 또 1층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전용 면적 25.5평, 대지권 14.6평, 토지 건물은 일괄 매각이고 소유자 채무자는 김누구누구로 같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채권자는 은행입니다. 입찰 33일 전이고 감정가는 3억 200이었는데 한 번 유찰되었다가 또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최저가는 1억 4,798만 원. 아마 감정가 대비 49%일 겁니다. 반값으로 되었다는 거죠. 문건 접수 내역 보면 이해관계자들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해서 봐야 할 이해관계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절차상 등장했어야 될 그런 근저당권자, 그리고 압류권자, 그리고 집행관, 그리고 감정평가서, 평가사의 어떤 평가서가 제출이 안 됐습니까? 여기 있네요. 자, 감정평가서 제출. 그 정도 수준의 내용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점유관계 조사서 보겠습니다. 점유관계는 중요하죠. 낙찰자 입장에서는 점유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보면 본건에 대한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 출장하였으나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 자, 이래서 전입세대 열람을 확인해 보니까 이제 소유자의 배우자가 전입돼 있다. 다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어서 현관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왔다. 그런 내용입니다. 소유자 세대가 점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물건. 자, 그 등기 사항을 보면 근저당 2014년 2월 5일. 자, 2014년 2월 5일 가장 빠른 근저당 설정 일자입니다. 자, 이 날짜 이후에 다른 근저당, 가압류. 자, 이 권리자들은 날짜가 모두 후순입니다. 이 후순위의 권리가 100개가 있든 1000개가 있든 1개가 있든 2개가 있든 이 2014년 2월 5일이라는 날짜보다 후순위라면 모두 다 소멸된다. 그리고 점유자의 전입일이 이 날짜보다 더 빠르다면 문제가 되고 꼭 확인해서 인수될 것인가 아니면 소멸할 것인가, 그 점유자의 권리를 확인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아닌 소유자 세대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자,
낙찰받는다면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을 보면 등기사항이 인수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인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등기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채무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힘든 경제적 환경 아래 있는 점유자가 관리비를 연체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 이 연체 금액이 좀 과다 보면 명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명도에 영향을 받으면 당연히 입찰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영향은 100만 원, 200만 원, 그럼 몇백만 원 단위의 금액이겠지만 그 금액 차이가 곧 1등, 2등을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소액이지만 정확하게 반영해서 낙찰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비는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임차인 없음, 점유자는 소유자 세대일 것으로 추정. 자, 명도 계획은 당연히 소유자 세대를 상대로 하게 됩니다. 인도명령 신청은 소유자 세대입니다. 잔금 납부 1에서 약 3개월 정도면 명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대화가 아닌 결국은 법의 힘을 빌려서 강제 집행을 한다면 300에서 약 400만 원 정도의 강제 집행 비용이 예상됩니다. 명도 비용을 차라리 협의하고 대화로 그 돈을 지급하고 그냥 대화로 해결할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수차례 강제 집행을 해봤지만 전혀 이룰 곳이 없었습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 자, 우리 경매 물건은 1층이고 남동향입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매도 물건을 찾아보니까 오픈되어 있는 자료 중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실거래가 신고를 보면 대원 상록수 노형 1차 전용 면적 기준 평당 1111만 원. 자, 이게 우리 본 경매 물건보다 작은 전용 면적 59.89제곱미터짜리 대원 상록수 노형 1차 2020년 거래 사례를 보니까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런 소형 단지의 저밀도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거래 사례가 빈번하게 있고 사례를 많이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물건입니다. 이래서 여러 단지의 아파트들을 여러 시간에 걸쳐서 사례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5층에 2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금 우리 물건의 최저가보다도 높죠. 굉장히 뒤죽박죽인 상황인 거죠. 전용 면적 기준당 보면 1111만 원. 같은 아파트 단지에 더 이상의 사례가 없기 때문에 유사한 인근에 있는 다른 아파트 사례, 대원 상록수 노형 5차 전용 면적 기준 평당 615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자, 이거 85제곱미터 보니까 2층이 1억 5,800에 거래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15만 원. 저층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인테리어 상태나 높이, 방향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또 동덕 아파트라고 있었습니다. 2020년에 거래 사례가 있었고 20년입니다. 1억 7천에 2층이 거래되었고 전용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 944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자료를 봤을 때 그럼 이 대상물의 예상되는 거래 가치는 얼마인가? 예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 거기서 장기간 영업을 한 그 유사 물건을 많이 취급한 그런 중개사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그 범위를 좁히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감정가는 3억 200이지만 이 감정은 굉장히 잘못된 감정일 것이고, 거래 가능한 금액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1억 4천에서 한 6천 정도가 실제 거래가 가능한 금액의 범위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판단했는데, 자, 예상 낙찰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인근의 낙찰 사례를 봤는데 전혀 유사한 물건이 없습니다. 그것도 2019년에 가야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 가지고 이 물건의 또는 그 시장의 예상되는 수요자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어렵다. 자, 그래서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약간의 경험치를 반영해서 짐작으로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러한 형식으로 한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고, 지금 이 낙찰가의 확률, 예상 낙찰가와 맞을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데이터의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충 찍어서 짐작으로만 하는 사람들보다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일 겁니다. 자, 이렇게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가 한 10개 정도 있고, 더 많은 자료와 매수자들이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다면 신뢰할 수 있을 것이나, 자, 이 물건은
거래 사례도 적고 실제 낙찰 사례도 적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분석하기는 부족하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면 연동 아파트라고 91년도에 건축되고 전용 면적 22.1평이었습니다. 5층 중에 4층 2차에 낙찰되었고 그 경쟁률은 1대1이었습니다. 한번 유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장에서 매수 희망하는 입찰 참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의 반응 정도가 굉장히 낮다. 1대1이었다. 자, 감정가는 2억이고 거래 가능 금액은 1억 6천, 낙찰가는 1억 4천5백에 기록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적용해 보면 대원 상록수 노형 1차는 호가 하한가 1억 4천일 때 1억 2,988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상한가 1억 6천을 그대로 다시 적용해 보면 1억 4,800만 원 정도 예상이 된다. 자, 낙찰가를 예상한다는 것은 어느 한 점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구간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건의 어떤 특수한 상황, 시장에서의 거래 사례 적음, 그리고 낮은 인기도, 그리고 그 시장 부동산, 그 지역 부동산 시장의 어떤 지역 요인 이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 구간을 예측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물건은 또 유찰될 수도 있고 만약에 유찰되지 않는다면 예상 낙찰가는 1억 4,800만 원 정도로 최저가의 수준, 그 범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타날 것이고 예상되는 경쟁률도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제 예측입니다. 아주 특수한 흔한 물건 같지만 사실은 분석상으로는 특수한 물건이고 상황이 예측하기가 참 용이하지 않은 난해한 그런 물건입니다. 자, 그 점을 감안해서 보시고 아마 이 물건에 대한 분석을 보신다면 궁금하신 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 많은 시청 감사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